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 미술사 마지막 10부입니다. 이제 조선도 개화기를 거치며 근대화되었고 그간 한국의 미술사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근대 시기 한국 미술의 탄생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직 근대화로 접어들기 이전 조선 후기 때 유행하였던 또 하나의 회화 장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민화입니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 구조가 뒤틀리면서 종래의 양반들 가운데 몰락하는 양반들도 생기고 상민이지만 분홍과 거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분홍과 거상으로 성장하는 그 상민의 수는 극히 일부이긴 했지만 조선 후기 꽃피운 문화의 힘 덕에 서민 의식이 향상되고 서민 문화도 크게 발달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회화 장르가 민화죠. 민화는 말 그대로 서민들이 그린 그림으로 거의 전부 작가를 알 수 없는 작자 미상의 작품입니다. 그저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린 그림으로 서민 특유의 해학적이고 천진스러운 멋을 듬뿍 자아내는 또 하나의 장르이기도 합니다. 민화에서 가장 많이 그렸던 작품이 까치와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잡기를 내쫓아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까치는 좋은 소식을 물어준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가에서 명절이 되면 민화들을 구입해 문 앞에 걸어두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 후기의 민화에 등장하는 까치와 호랑이는 친구처럼 함께 공존하고 있고 호랑이가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익살스럽죠. 이게 양반 문화에서는 느끼기 힘들고 서민 문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미학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 정근대의 천재 화가라고 할 수 있는 화가를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원 장승업입니다. 생소하시다고요? 그도 그럴 게 오원 장승업은 그의 작품에 비해 알려진 바가 극히 적은 미스테리한 화가입니다. 하지만 오원 장승업은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과 함께 3원으로 손꼽히며 무려 김홍도 신윤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화가였죠.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신 임권택 감독님의 작품 취화선이 바로 장승업을 다룬 영화로 영화배우 최민식님이 장승업을 연기하셨죠. 장승업은 한량에 가까운 천재 화가였습니다. 고아 출신의 장승업은 재능을 갈고 닦으며 그림에 매진하기보다는 술과 여자와 오락에 취해 살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그림을 휘갈겨 놓고 명작을 만들어내는 길거리 천재형 스타일이었죠. 그림을 배운 것도 정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어릴 적 머슴 생활을 하다가 주인집에 걸려있는 중국 명화를 보기만 하고는 그대로 따라 그려냈다고 합니다. 글도 잘 몰라서 자기 이름마저 잘 쓰지를 못했고 남들이 대신해서 이름을 써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아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던 스트리트 아티스트였습니다. 장승업은 의뢰받은 그림을 그려주고 받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마저도 번대로 술과 유흥거리에 탕진해버리고 돈이 다 떨어지면 또다시 그림을 그려주는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장승업의 그림들은 대담한 필치로 유명합니다. 한 번은 그의 재능을 아까워하던 무려 민영환이 직접 고종에게 천거해 장승업을 도화서에 꽂아줍니다. 하지만 공무원 생활은 장승업에게 맞지 않았고 장승업은 술을 원없이 먹고 싶다는 이유로 도화서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비틀대던 장승업은 금세 체포되었고 민영환이 힘써준 결과 사형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장승업은 계속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고는 했습니다. 장승업은 평생 술만 먹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작품들은 그러니까 취한 장승업의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구한말 마지막 선비로 알려진 매천 황현은 장승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원 장승업의 그림은 근대의 신품이라고 추앙받아 유력자가 아니면 가질 수가 없다. 나는 그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공교롭고 묘함을 헤아리진 못한다. 다만 필치가 대단히 소방하고 계산하지 않은 듯 가볍게 점철했는데도 자연스러운 가운데 그윽한 운치가 있다. 이런 것을 인컬어 신품이라고 하는가 보다. 영종조 시기 조선의 회화 예술이 꽃피고 세도정 시기 때는 추사 김정희가 조선의 미술을 완성한 이래 이후로는 수도 없이 많은 보급형 아류 화가들이 등장했습니다. 개나 소나 다 그림을 그리겠다면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기보다는 그저 앞세대들을 따라하기만 하는 포화적 매너리즘에 빠졌던 건데요. 이때 진짜 천재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를 보여주었던 느슨해진 조선 후기 미술신의 웬 미천한 출신의 거렁뱅이가 긴장감을 준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가 바로 장승업이었다는 거죠. 지금의 미술이라 하면 동양화보다는 서양화를 먼저 떠오릅니다. 조선이 근대화되면 서양의 미술도 유입되었고 이때부터 서양화의 시대가 시작되죠. 서양화 기법이야 조선 후기 때부터 청나라를 통해 서서히 조선으로 유입되었으나 구한말 본격적으로 한국의 미술가들이 서양에 특히 일본 유학을 통해 유입해온 서양의 미술이 한국 근대 미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전통 미술 세대이자 한국 근대 미술의 시발점 그 경계 지점 어딘가에 위치하며 두 시대를 잇는 화가 심전 안중식과 그의 제자이자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였던 충북 고희동의 주도로 한국 근대미술이 태동했습니다. 일단 한국 근대미술은 항상 심전 안중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도화서 화원 출신이기도 했던 안중식은 오원 장승업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안중식은 청나라와 일본의 주요 근대 항구 도시들을 유람하며 근대 문물에 빠져들었고 근대화에 대단히 개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중식은 여전히 구시대 조선의 화풍을 기본으로 하는 화가였고 여기에 근대 문물과 근대 지식을 접목시키니 그의 그림은 전통적이면서도 근대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주 봤던 고종 황제의 어진을 제작한 사람도 안중식이랍니다.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였던 춘곡 고희동을 길러냈다는 또 엄청난 의의가 있기도 하죠. 춘곡 고희동은 일제강점기 초 도쿄미술대학교 서양학과에서 본격적으로 서양화를 배우며 비록 일제강점기 때였지만 본격적인 서양화를 한국에 도입시킵니다. 캔버스에 유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1918년에는 춘곡 고희동이 스승 안중식의 도움을 받아 서화협회를 조직해 미술 교육은 물론 전통 미술품들을 수집해 대중들에게 전시하고 나혜석 등 재능 있는 미술가들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민족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하는 서화협회였기에 조선 총독부의 여러 통제가 있었고 결국 서화협회는 1936년 제15회 서화협회전의 마지막 활동으로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답니다. 해방 후 서화협회는 다시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한국미술협회입니다. 근대미술은 더욱 발전하면 현대미술로 넘어갑니다. 바로 오늘날의 미술이죠. 다만 한국의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의 분기점을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는 미술사학전을 받아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우선 춘곡 고희동이 중심이 되어 조직했던 서화협회로 근대미술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고 일제강점기 말에서 해방 직후까지 활동했던 이중섭, 이인성, 박수근 등의 세대에서 근대미술에서 현대미술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섭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대표작 소에서 보듯 강력한 필치를 과감하게 구사하던 야수파이자 또 그림 그릴 종이 살 돈이 없어서 담배 은박지에다가 겨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또 명작으로 남은 전설적인 화가입니다. 소 연작과 담배 은박지 그림이 유명하지만 다른 그림들을 보면 이중섭의 진정한 능력은 색채를 구사하는 능력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인상은 유화로 그리는 것이 가장 멋있는 서양화라는 인식 속에서도 수채화를 고집했던 화가였습니다. 박수근 또한 굉장히 유명한데요. 한국 미술사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계신 화가입니다. 나무와 두 여인, 앉아있는 여인, 남옥 시리즈 등 박수근은 두꺼운 물감을 반복적으로 덧칠하고 물감을 자유자재로 주무르며 마치 화강암의 거칠거칠한 질감을 구현했습니다. 이러한 질감의 형태를 미술계에서는 마티에르라고 표현하는데 박수근의 그림에서 주목해야 하는 건 단순히 특이한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서민적 정서와 애환을 한국적이고 토속적으로 전달했다는 거죠. 본격적인 현대미술은 김환기 화백이 모더니즘의 기술을 자처하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환기는 한국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추상화가입니다. 회화라는 미술의 한 장르가 이루어낼 수 있는 스펙트럼을 확대시킨 작가로 그저 추상미를 과시하는 게 아닌 그 속에 한국적 정서를 혹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투영시켰죠. 특히나 조선 백자 달항아리를 좋아했던 김환기 화백은 달항아리를 소재로도 추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남관, 장옥진, 이응노, 천경자 등의 현대 미술가들이 모더니즘을 계승하며 한국 미술의 계보를 이어나갔습니다. 1980년대에는 모더니즘 미술뿐 아니라 민중 미술 또한 현대 미술 중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80년대 한국의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미술이 아닌 예술로 통한 현실의 고발과 민중의 단합을 외치던 그룹이 있었죠. 오늘날 미술도 추상화를 이은 계보이냐 민중예술의 계보를 이은 현실성을 반영한 계보이냐로 나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영상 비디오라는 매체의 등장으로 영상 비디오 역시 미술의 한 장르가 되면서 이 분야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루어낸 예술가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시작이 백남준이었죠. 7, 80년대 전 세계를 풍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백남준은 한국 미술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 10부작에 걸쳐 한국 미술사를 살펴보았는데 미술의 역사로 한국사의 발전을 살펴보니 어떠하신가요? 가히 K예술의 힘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한국 미술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